수학적 사고의 흐름을 깨닫는 플로우매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함수라고 하는 것은 두 집합 x, y에 있어서 집합 x의 각 원소에 대하여 집합 y의 원소가 한 개씩만 대응할 때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함수는 뭐냐? 이렇게 생긴 함수 상자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. 여기에 x라는 인풋값, 즉 입력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y라고 하는 아웃풋값, 즉 출력값이 나오는 것을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즉 어떤 걸 넣어주면 어떤 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함수 f가 x에서 y로 간다. 이게 주어졌을 때 이걸 보시면은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는 집합 x를 의미합니다. 즉 인풋 값이 되겠죠. 그래서 x 값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자 공역은 y가 되는데 이 x의 선택을 받게 되면 그 공역이 뭐가 되냐면 치역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인풋 값 x가 있으면 그때 대응되는 아웃풋 값 y 값이 있는데 공역은 y 전체가 되겠고 특별히 x의 선택을 받은 y는 치역이 되겠다.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본격적으로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가장 먼저 나오는 게 1대1 함수입니다. 자,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명제 자체로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x1이랑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를 때 이 함수를 x에서 y로의 1대1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즉 간단하게 좀 말을 하면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1대1 함수는 또 x의 선택을 받지 못한 y가 있어도 괜찮습니다. 즉 모든 y가 x의 선택을 받을 필요는 없다. 자, 그래서 x랑 y가 대응이 되는데 다른 x 값에 다른 y 값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1대1 대응인데요. 1대1 함수와 1대1 대응, 말이 상당히 비슷하죠? 근데 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. 자, 1대1 대응이 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요. 첫 번째, 1대1 함수가 돼야 됩니다. 1대1 함수라는 거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었죠?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. 자, 이거고요. 자, 두 번째는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것입니다.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는 x의 선택을 받지 못한 y가 없으면 안 됩니다. 즉 모든 y가 모든 x의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어떻게 다른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해봅시다. 자, 그러면 이런 그래프는 이렇게 y값 하나에 x가 두 개가 대응이 되죠. 그럼 이거는 1대1 함수도 아니고 1대1 대응도 아니에요. 자, 두 번째,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해보면은 자, y값 하나에 지금 x가 하나가 대응이 되죠? 이건 1대1 함수가 일단 맞죠. 근데 음의 y값, 즉 x축 아래에 있는 y값을 보시면은 대응이 안 되는 y값이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공역과 치역이 같을 수가 없죠. 그래서 이 그래프는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은 아니다.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자, 이런 함수가 있는데 자, 이 함수는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y가 하나씩만 딱 대응이 되죠. 그래서 양의 무한대, 음의 무한대로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런 함수는 1대1 함수가 되고 1대1 대응도 된다.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음은 항등함수입니다. 항등함수라고 하는 건 영어로 identity function에서 그 i를 따온 건데요. 항등함수는 뭐냐? 항상 같은 겁니다. 즉, 항상 같다는 얘기는 함수는 인풋과 아웃풋이 있다고 했었죠?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 같은 함수입니다. 즉, 넣어주는 게 그대로 나와주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보시면은 fx는 x다. fx에서 괄호 안에 있는 x가 정의역, 즉 인풋 값이 되겠고요. 이 는 x라고 하는 건 아웃풋 값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a를 넣어주게 되면 그대로 a가 나오는 거죠. 그래서 y는 x라는 이 직선이 항등 함수를 의미한다. 이렇게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은 상수함수인데요. 상수라고 하는 건 영어로 컨스턴트 펑션이에요. 이 컨스턴트라는 거는
변하지 않는다는 영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. 그래서 항상 어떤 같은 값이 나온다. 즉 어떤 x 값을 넣든 같은 y 값이 나오는 거겠죠. 자,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x가 어떤 값이든지 간에 y 값은 항상 a 값이 나오죠. 이러한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하고, 이 상수함수는 x축과 평행한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겠습니다. 다음은 합성함수인데요. 합성함수에서 합성의 의미는 둘 이상의 것을 합쳐서 하나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되는데요. 즉, 합성을 하면 하나가 되는 거죠. 합성을 또 한다는 거는 하나로 합성을 하지 않습니다. 두 개 이상 또는 세 개 이상 이런 것들을 합성을 하는데, 어쨌든 합성을 하면 하나가 된다. 그 함수가 되기 때문에 합성함수는 두 개의 함수가 있지만 두 개의 함수를 합성을 해서 한 개가 된다. 이렇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수식을 쓰게 되면 좀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좀 쓰여지게 되는데, 어쨌든 f라고 하는 함수와 g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, f라고 하는 함수에 x 값을 넣으면 fx가 나오겠죠. 그리고 이 fx 자체를 gx에다 다시 넣게 되면 gfx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x에서 gfx로 대응되는 이 함수를 합성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이 합성함수는 몇 가지 성질이 있는데, 첫 번째, 교환법칙이 성립을 안 합니다.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순서가 있다는 의미겠죠. 이 순서를 잘 지켜줘야 된다. 두 번째는 결합법칙이 성립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는 항등함수와 합성을 하면 그대로입니다. 값이 바뀌지가 않습니다. 항등함수는 인풋과 아웃풋이 같은 함수라고 했었죠. 그래서 수식으로 따지면 곱하기 1의 느낌이 되겠다라는 거고요. 네 번째, 자,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, 네 번째, F하고 F 인버스가 합성이 돼요. 그리고 F 인버스하고 F가 합성이 돼요. 이렇게 되면은 I라고 하는 항등함수가 나옵니다. 즉, 자신의 역함수랑 합성을 하면 항등함수가 된다. 항등함수는 인풋과 아웃풋이 된다. 자, 이거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, 아까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죠? 근데 역함수랑 합성을 했을 때는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. 이때만 교환법칙이 성립한다. 이것까지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